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공원에 있는 거꾸리라는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셔서 요거 목이 꺾이셨나 봐요. 그래서 사지마비 돼가지고 이제 그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돈을 뭐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영조물이 뭐냐면 요 네이버에 있는 뭐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하며 공공영조물이라고 한다. 그 영조물이란 용어는 뭐 실정법상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건조물을 통칭한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나 구청,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깔거나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거나 어떤 나라에서 해주는 부분, 공공적으로 이제 설치해 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배상 책임은 그 시설을 설치한 공공기관한테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돈을 배상을 받는 거를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에 있는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은 이제 주민에게 구청이 이 해당 운동기구 설치한 주체인가 보죠. 그래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과실상계는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운동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그 구청이 보상을 해주냐 이런 건데, 이 시설을 물론 뭐 무료로 이용하라고 한 거지만 무료라고 해서 다쳤을 때도 무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 그 댓글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다쳤으면은 본인 돈으로 치료하고 할 것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만약 외국 같은 데서, 특히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시설에 대한 책임, 즉 뭐 요걸 허술하게 설치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징벌적 배상으로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도 배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니까 뭐 몇 억에 이제 끝나는 거지. 이거는 절대 많은 돈이 아니에요. 사지마비를 당한 사람인데 5억 8천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사지마비 당하면 뭐 계속 간병이 붙어 있어야 되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뭐 이게 5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적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댓글 다신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생각보다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왜 이 사람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뭐 이제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대구 북구청이요. 그래서 체육공원에서 운동기구 이용하다가 추락해서 목이 꺾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경추 같은 경우, 이 척추 신경 같은 경우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사지마비라든지 하지마비, 뭐 요추 같은 경우는 하지마비까지 오기 때문에 뭐 상당한 장애를 입으셨겠죠. 그리고 이 다친 분은 운동기구의 사용 방법과 뭐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을 꼭 붙여야 돼요. 그 안내문과 안전자체 설치 등의 피해 방지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서 8억 9천만 원을 처음에 청구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가 돼 있고 중상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이 실수의 및 치료비 위자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다만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과실이 40%밖에 그러니까 40%라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자면, 판결문을 구해서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해왔는데, 구청 측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친 분하고 100만 원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나 보더라고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합의를 했고, 이 기구를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설치까지 전문업체에서 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문업체가 뭐 이 안전하게 설치한 게 뭔지 모르겠으나 뭐 하여간 이 전문업체에다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설치 당시 이제 전문업체에서 자꾸 전문업체가 나오는데 뭐 이 이용 방법하고 주의사항도 다 안내문구도 부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국배법 영조물 조항상 구청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는지 영조물의 결함이 구청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즉 구청이 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또 항상 판사님들은 이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 다만 이 운동기구는 발 고정 장치에서 발이 빠짐, 즉 이게 발이 고정되는 장치가 뭐 가정집에서 돼 있는 거는 이게 고정이 돼 있고 안 떨어지게 잘 돼 있을 텐데 공원에 있는 건 아마 공간도 넓고 힘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잘 떨어질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 고정 장치에서 발이 빠진 추락이 쉽게 예상이 된다. 그리고 거꾸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져 머리 손상이라든지 사망까지도 예상이 된다. 안내문을 보면 이용 방법과 운동 효과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성이나 주의사항도 없을 뿐더러 안내문의 위치 글씨 등의 크기를 붙여보면 이용자가 안내문의 존재 및 내용을 인지하기도 어려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효과 방법도만 써놨을 뿐더러 뭐 이게 위험성이라든지 이용 방법에 대한 것도 작게 써놨는데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부착이 돼 있었나 보죠. 그럼 당연히 이용한 사람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서 볼 수도 없고 글씨도 작고 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존재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 보면은 부상 방지에 대비한 바닥 매트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다.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 뭐 1, 2%의 가능성에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밑에 바닥 매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요즘 공원 가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로, 콘크리트가 아닌 부드러운 소재로 돼 있는 어떤 이런 매트도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 충격에 대한 대비 장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100만 원을 합의했으나 과정과 합의서 문구, 합의금과 손해액들을 보면 추가적인 보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합의서를 쓰면 한번 쓰면 끝이에요. 이게 문구에도 막 좀 무슨 문구가 썼어요. 이거 쓰면 더 이상 뭐 민형사상이 어떤 뭐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다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요거는 나중에 CO2 찍어 보겠습니다. 요 합의서를 썼으나 이 합의서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한번 사인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니까 쉽게 어디가 사인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잘 읽어보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사인.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용 방법을 숙지하지 않고 이용 주의 의무도 있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상 부주의도 있다. 그래서 과실은 6대 4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판결문 돼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길 가다가 뭐 보도블럭이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거를 수리해야 되는 것도 뭐 만약 구청에서 담당을 한다면 이 보도블럭 수리해야 되는 그 업체에서 그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거 관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꺼져 있다면 근처에다가 주의 팻말을 항상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문. 왜냐면 바로 수리를 할 수 없으면. 그래서 조심하게끔 해놓던가, 뭐 조명도 설치해 놓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종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종물 배상 책임은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공원 거꾸리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안내문을 크게 사고 난 후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 물론 그런 경우는 증인들이 많겠지만 내가 안내문 붙여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고 당시에 안내문을 나중에 사후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진 찍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도블럭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럭도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사고 후에 좀 바로 수리해서 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배상 책임의 증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 놓으시는 거 중요하고, 배상 책임은 말씀드리지만 과실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거의 뭐 무과실은 잘 없어요. 상대방의 100%는 잘 없으니까 내 과실이 10% 20%의 금액 차이가 몇 천만 원도 벌어질 수 있으니 꼭 그 과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 이 뉴스 기사에 대한 거는 제가 댓글을 보고 조금 충격적인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 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왜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영종물 배상 책임에
이미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에 대한 것도 뭐 분석을 해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뉴스 소식인데요. 오늘은 영종물 배상 책임이었다면 다음에는 영업 배상 책임 쪽인데, 기내식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해당 승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해당 항공사는 언론에 제보하면 보상이 없다 이렇게 뭐 협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요 뉴스 기사 보고 제가 빨리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